인어는 우리 곁에 있다. 인어가 육지에 살고 있다는 뭔 헛소리냐 하시겠지만 사실이다. 물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냐? 그럴지도. 무슨 대답이 이렇게 성의 없냐? 확신을 가지고 말해준다면 믿을 텐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자, 인어는 왜 육지에 살게 되었는가? 인어가 육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럼 인어가 육고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물고기 잡으러 나오는 배를 습격해서 인간과 인간의 식량 중 고기를 약탈하는 방식, 그리고 제사를 받는 방식, 재물을 받는 방식, 이 뭔 소리냐고? 옛날 옛적에 농사 짓던 농경시대 때 비를 내리게 해주는 수호신, 뭐 이런 거 있잖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저기 뒷산에 살고 있는 이목이님한테 빌던가, 강가에 있는 거대 메기한테 빌든가, 용신한테 빌든가, 뭐 있었잖아. 이목이한테 빌든가. 마을의 대표 또는 제사장, 주술사, 이들이 기도를 하면은 비가 온다고 하던데, 이때 기도만 했던 게 아니야. 그 지역에 믿는 신, 아까 말했던 이목이 등등등등, 드래곤, 거대 뱀, 영물, 그 어떤 존재가 되었던 간에 무언가 살아있는 가축이나 인간 여자 또는 인간 아이를 제물로 바치게끔 했다는데, 이처럼 인어들은 다른 영물의 가면을 쓴 상태로 이들을 홀리기 시작했어. 고기도, 가축도, 아이도, 여성도 그렇게 제물로 바치게 했다는 거지. 비 좀 내리게 해주고 고기 받아먹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고기를 얻고 살았는데, 바다에 조업 나오는 배는 점점 거대해지고 나중에는 쇠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를 갖다 약탈하기가 쉽겠어. 또 인간은 뭐 이렇게 많은지 인어의 노랫소리로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고, 마을의 수호신에게 종교처럼 주기적으로 제사 지내던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도시로 자꾸 떠나가고, 이제 마을 전설로만 남은 용호, 이무기, 거대 뱀, 메기, 그러다 보니 육지에서 고기를 얻을 방법이 없네. 인어는 고기를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 인간 여자와 인간 아이를 제물로 바치게끔 했다고 했잖아. 물론 인간 고기를 탐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 꼭 그런 목적으로만 인간 아이와 여성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 인간과의 이종 교배를 하여 지상에 올라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손을 만들기 위해 그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게끔 했다고 보는데, 인어와 인간의 하이브리드 자손, 그들이 인간 세상의 정보를 인어 종족에게 꾸준히 보고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 이종 인어족과 인연을 끊고 그냥 인간이 너무 좋으니까, 인어족 나 싫어 이제, 내가 인간이도 무슨 인어야, 이런 애들이 있긴 있어. 그런데 이들은 이제 바닷가 근처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인어족은 끝까지 보복하는 습성이 있거든.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물가에서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몰라. 물론 인어처럼 긴 수명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200년은 살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손들. 그러나 그들도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과의 교배로 유전자가 약해져서 그런지 인간과 거의 비슷한 수명을 살게 되는데, 이때 인어족은 결단을 내리게 된다. 지상에 살고 있는 인어족의 자손이 유전자에 능통한 과학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재능을 보인 그녀는 유전공학의 최고의 권위자를 꼬드겨내서 사랑을 나누게 됐어. 최면도 걸고 텔레파시도 있고 하니까 인어의 노랫소리에 가까이 있는 인간 하나쯤은 충분히 꼬실 수 있는 외모와 텔레파시 초능력이 있었으니까, 자기야, 사실 내가 인어랑 많이 친해. 우리 인어를 연구해보면 어떨까?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에도 최고 권위자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야. 내가 인어의 피를 구해올게. 그렇게 인어와의 거래는 시작되게 되었어. 수없이 반복되는 연구 끝에 인어가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야. 인어의 몸속에 태아하고 있던 폐 조직을 떼어내서 이 조직을 배양해서 인간의 폐 크기만큼 키운 다음에 이식하는 거였어. 인어 종족 내에서도 분열이 심했던 게, 자신들 본연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이 되겠다는 이들과 본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최첨단 기계 장비의 도움을 받아 지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쪽, 그리고 아예 지상을 올라가지 않겠다는 파가 나뉘게 된 거지. 너무 오랜 기간 고립되어 지낸 인어 종족은 사실 호기심도 왕성했어.
그래서 결국 지상으로 올라가는 판단을 하게 됐어. 가끔 말이야, 오래된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나 아니면 아쿠아리움, 수족관 큰 거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해. 안 하는데 불은 켜져 있어. 사업장 상호는 바뀌어 있고 그곳에 다른 어떤 사업장이 들어왔는지 굳이 알아보려고는 하지 말자. 인간과 거래를 했다고 했잖아. 인어족은 인간한테 무엇을 해주었을까? 피를 제공해줬잖아. 그거면 됐지 뭐. 뭘 더 원하겠어. 거의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어족은 죽음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반면에 끼케야 100년을 채 못 사는 인간족은 생명 연장에 환장한 종족 아니겠냐고. 그렇게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는데 이는 화성으로 이주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과 인간의 하이브리드 개체는 생명력 또한 막강했는데 화성 이주 준비 때 한 번만 왕복해도 보통 인간은 버티기 힘든 여정을 인어의 하이브리드 자손은 잘만 버티고 있었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거뜬하대. 그래서 화성에서 더더욱 인어족이 번성했는지 몰라. 종교까지 생겼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이렇게 인어족은 결국 인간과 섞여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고위직과 인어 종족의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다른 외계인 종족과 다름없이 인간은 인어족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믿으며 살게 되었어. 인어족의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온감은 인간 세상에 숨어사는 외계인 종족을 찾아내는데 매우 큰 공을 세우는 데 쓰였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지배하에 두고 싶어하는 외계 종족은 인어족에게 인간을 지배하자는 제안도 하기도 했어. 몇몇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계인과 손을 잡고 인간 납치에 관여했는지 몰라. 인간 고기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시간이 흘러 인어족의 하이브리드 자손과 외계인의 유전자가 섞인 인간의 혼인은 불임이라는 아픈 결과를 낳기도 했어. 한쪽은 인어의 피가 많이 섞여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한쪽은 외계인의 피가 진하게 섞여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었어. 아주 한참 후의 일인데 이들은 결혼할 때 애를 낳지 말자는 약속을 하고 결혼했다고 하네. 결국 입양을 안 하면 이별을 택하겠지만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믿거나 말거나 인어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미천이 다 떨어지면 다음엔 또 뭔 영상을 올리자. 궁금한 거 댓글로 올려주고 좋아요는 예의입니다. 감사합니다.